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댓글 중에 제가 보니까 RRP, 즉 리버스 리포, 역레포가 되면은 연준의 대조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댓글을 달긴 했지만 그냥 사실 그 전에는 이게 좀 약간 복잡한 거라 그냥 넘어갔는데 댓글 다신 분의 그 질문이 사실 뭐 연준의 이런 대차 대조표를 활용한 이 통화 정책을 이해하는데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번 따로 그 부분을 떼어내서 이번 시간에 그래서 페드 펀드 마켓, 그 다음에 리포 마켓, 연준이 리포 시장에도 참여하거든요. 그 요즘은 거의 그 리포 그 시장에 거의 안 하지만은 예전에는 예를 들자면은 작년 2020년 3월이라든지 또는 2019년 9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금융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연준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리포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뭐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역레포, 오버나잇, 이길물, 오버나잇 RRP, 리버스 리포, 거기에서도 요즘 뭐 연준이 이제 굉장히 다른 그 기관 투자자라고 그래야 되나? 뭐 MMF 같은 머니마켓 펀드 같은 그런 기관들하고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그 피마라는 거 있죠. 그 외국계 은행들이랑 외국계 뭐 정확히 말하면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들하고 연준하고 또 거래를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어떻게 변할까,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여태까지 했던 거를 뭐 쭉 복습을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페드 펀즈 마켓이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많이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은행들끼리 어떤 은행은 뭐 자금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즉 지급준비금 여유가 있고, 어떤 은행은 지급준비금이 좀 모자랐고, 이런 상황에서 그 연준이 페드 펀드 마켓에서 그걸 조정을 해줍니다. 즉 뭐 여기에는 은행 D와 은행 S라고 했는데, 은행 D는 데피시트,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는 데고요. 은행 S는 서플러스, 즉 돈이 남는 데죠. 그러면 은행 S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은행 S는 돈을 빌려주니까 준비금이 뭐 10만큼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빌려줬으니까 대출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FF 대출, 페드 펀드, 뭐 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큼 늘어날 거고요. 은행 D는 돈을 받았으니까 자산은 생기고, 자산이 생긴 만큼 부채도 생기겠죠. 그게 FF 대출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은행 S하고 은행 D가 직접 만나가지고 은행 S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페드에 있는, 연준에 있는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거기에서 은행하고 그 연준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 계좌는 준비금 계좌죠. 그래서 준비금 S의 준비금이 10만큼 줄고 D의 준비금이 10만큼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하나의 은행,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라고 그러면 국민은행에 어떤 사람 S가 있고 어떤 사람 D가 있는데, S가 D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해주는 방법은 S가 현금 찾아서 뭐 D한테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다 이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S는 D에게 이체를 하죠. 같은 은행이라면요. 예, 그거랑 아주 정확하게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페드는 그 뭐 국민은행 또는 뭐 자기 거래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그 표에서 은행 D와 은행 S는 그냥 어떤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계좌를 트고 있는 S하고 D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대차 대조표는
준비금은 예금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 다음에 FF 대출이라고 한 거는 그냥 뭐 대출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패드 펀드 마켓에서의 거래는 우리가 일반 은행과 일반 은행 거래 내에 있는 두 고객 간의 거래랑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 이거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패드 펀드 마켓에서 은행 간끼리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은행끼리의 거래는 여기에서는 이게 담보가 없어요. 무담보 서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담보 신용 대출이겠죠.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이제 그 지급준비금이 100억이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지급준비금 100억이 모자랐어요. 그러면은 뭐 어디로 갈까요? 하나은행에 가서 100억 좀 빌려줘 하는데 그때 어떤 담보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무담보 신용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큰 은행들이니까 그게 그렇게 이 빌린 돈을 떼어먹고 이런 위험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떼어먹는다면 그 은행은 이제 이미 큰 일이 일어났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무담보 신용 거래를 하고 있는 게 패드 펀드 마켓, 우리 많이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은행 간 리포 거래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꼭 은행끼리 안 해도 되고요. 은행하고 예를 들어 어떤 헤지 펀드, 은행하고 또 어떤 연기금 이런 식의 거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냥 은행 간 리포 거래로 보면요. 여기에서는 아까 했던 거하고 대차 대조표의 변화가 좀 재밌는 흐름이 이제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 간 리포 거래를 했다는 거는 여기에서 파란색은 요 파란색 화살표는 현금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금의 흐름에 반대되게 리포 거래에서는 담보를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이 대차 대조표에서는 담보의 흐름은 안 나타납니다. 현금의 흐름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은 은행은 은행 뒤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담보를 잡고요. 그러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준비금이죠. 준비금이 10만큼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건 자기한테는 자산이죠. S에게는요. 그래서 레포, 명목을 그렇게 쓰겠죠. 이거 레포로 빌려준 거야. 그래서 레포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은행 D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 돈을 빌려왔으니까 그 현금은 자기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준비금 플러스 10. 그 다음에 근데 레포로 빌려왔죠.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니까 부채에 레포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대차 대조표의 변화가 생깁니다. 아까 했던 거하고 패드 펀드 마켓하고 은행 간 거래, 은행 간 레포 거래, 여기 레포를 빠뜨렸네요. 은행 간 레포 거래를 비교해 보면은 가장 큰 차이는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의 변화를 보면은 완전히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 간 레포 거래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거는 제가 중간에 뭘 빼먹었냐면은 사실 현실에서는 은행 S하고 은행 D가 직접 만나질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전문 딜러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요거는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했고 중간에 전문 딜러의 대차 대조표 변화만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혀 아까 한 거하고 은행 D하고 은행 S의 대차 대조표 변화는 거의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용어인데요. 레포란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레포, 리버스 레포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사실상 미국하고 영국하고는 또 반대로 써요. 레포하고 리버스 레포는요. 그 얘기 뭐냐면은 용어 정리가 확실히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이게 영국에서 나온 그림이면은 이건 영래포, 리포는 영래포, 래퍼는 리포는 영래포, 영래포는 래퍼,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헷갈리니까요.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돈의 흐름을 봐라. 돈의 흐름을 추적해라. 뭐 유명한 말 있죠. 뭐 follow the money. 뭐 예를 들어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 범죄 사건은 정말 어떤 원한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많지만 사실 대부분은 금전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 범죄 사건을 제대로 추적하려면은 돈을 추적해라, 그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의 흐름에 중요 뭐라 해야 되나요?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은 영래포냐 래퍼냐 이거 굉장히 헷갈릴 텐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대부분 뭐 추세라 그래야 되나요? 뭐 좀 애매한데요. 보통 딜러를 기준으로 영래포를 이름을 붙이냐 래퍼 이름을 붙이냐 이렇게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딜러는 보통 돈을 빌려주는 거, 래퍼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 뭐 그걸 래퍼로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처럼 영래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이게 뭐 대출 받는 거죠. 이런 경우를 래퍼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또 페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보셨지만은 페드는 래퍼가 자산에 들어가 있고 영래퍼가 부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읽을 때 래퍼, 영래퍼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페드의 자산에 래퍼가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페드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페드의 자산 부채에 영래포가 RRP가 들어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페드가 돈을 받은 거죠. 이거는 누군가가 페드한테 돈을 빌려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게 굉장히 헷갈리지만은 헷갈리는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딜러를 기준으로 했는데 페드는 또 반대다. 페드는 정반대의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저도 이쪽을 공부할 때 처음에 이쪽 관련된 글을 읽었을 때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이게 래퍼 하면은 누구는 자산으로 생각하고 누구는 부채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을 찾아서 돈을 팔로우 더 머니, 돈의 흐름을 보는 게 아마 제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래퍼 시장에서 은행 간 래퍼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페드가 래퍼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자금 시장에 괜히 이제 신용 경색, 자금 경색이 오고, 특히 달러 시장에서, 유로 달러 시장에서, 또는 그 달러 단기 자금 시장에서 달러 모자랄 때 페드가 그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죠. 물론 이때 공급할 때 공짜로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내가 돈을 뭐 1억 불을 공급했으면 1억 불에 해당하는 걸 내가 받아야겠죠. 페드 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래퍼 시장이거든요. 즉 돈을 원하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뭐 저 국채라든지 또는 MBS 그 모기지 관련 부채라든지 이런 거를 페드가 담보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행 간끼리 거래 말고도 페드하고 은행하고도 그런 그 래퍼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전문 딜러를, 프라이머리 딜러를 또 등장을 시켰어요. 왜냐면은 요거를 좀 해야 래퍼 그 RRP, 영래퍼 이것들의 움직임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요게 페드의 은행 대차 대조표의 변화인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 뭐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페드 이제 홈페이지나 페드 관련된 학자들이 발표한 글들, 공식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페드의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래퍼 시장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자, 페드는 돈을 빌려줘요. 누구한테? 먼저 전문 딜러한테 빌려줍니다.
그거를 돈을 빌려주니까 RP 이렇게 되겠죠. 물론 저거는 오겠죠. 그 담보로 잡겠죠. 그 저 국채를. 그래서 레포 이렇게 빌려줬으니까 돈이 자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받았으니까 전문 딜러한테는 이게 저게 되겠죠. 그 저 뭐냐 부채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전에는 아까 은행 간끼리의 그 거래에 있어서 돈을 빌려주는 쪽이 여기 뭐 마이너스 준비금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산의 항목이 변화했었는데 페드가 RP에 참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즉 페드는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냐면은 내가 너를 돈을 빌려줬으니 나중에 너 갚아 이렇게 해서 이게 자산의 RP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부채는 뭐냐면은 돈을 빌려주면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냐? 페드가 준비금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저 키보드를 쳐가지고 예를 들어 1억 불 RP를 해줬으면은 너 준비금 나한테 1억 불 RP가 리저브 있어. 저 지급 준비금이 있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페드라는 독특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즉 준비금을 발행할 수 있는 독특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결국에 이 돈은 딜러를 통해서 은행을 갈 텐데요. 요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결국에 돈을 원하는 사람은 은행이잖아요. 그럼 은행은 뭘로 받나요? 준비금으로 돈을 받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 자산만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걸 맞춰주기 위해서는 자기 저것도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부채도 같이 쫙 올라가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RRP 그리고 전문 딜러는 영레포를 자산으로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듯이 페드의 자산은 레포죠. RRP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이제 이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레포냐, RP냐, RRP냐, 영레포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잘 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명칭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건 나중에 보는 게 제일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징은 페드하고 일반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모두가 다 같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빌려주는 쪽은 자산만 변했죠. 그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고 RP가 늘어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런 식으로 자산 쪽에서 구성 항목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동일한 양만큼 이렇게 변했는데, 이 경우에 빌려주는 쪽은 페드인데 페드의 이 대차 대조표가 쫙 확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QE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QE의 대상이 은행도 있지만은 일반 MMF도 있고, 그다음에 뭐 펜션 펀드, 뭐 연기금 이런 데도 있고 한 거, 그런 차이인 것뿐이죠. 자, 아까는 페드하고 은행하고 레포 거래를 하는 거를 우리가 봤었는데요. 이제는 페드하고 기관, 여기서 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말 그대로 은행 말고 MMF 이런 그 MMF나 또 뭐 주로 MMF죠. 그런 데하고 리버스 리포, 영레포를 거래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페드는 기관하고만 하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요. 이게 기관이 페드에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관이 페드에 저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IOER이 이미 지금 0.15%잖아요. 근데 리버스 리포 이거는 지금 그 이자율이 0.05%, 5bps죠. 훨씬 작죠. 그러면 사실 은행이 두 가지 다 예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디다 하겠습니까? 거기다 했다가는 리버스 리포에 어떤 직원이 잘못 알고 리버스 리포 오늘 100억 불 했습니다 하면은 당장 해부되겠죠. 그래서 보통 리버스 리포는 기관하고
특히 제일 뭐 참여율이 높은 데가 MMF인데요. 여기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MF하고 페드하고 영래포 거래를 했을 때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돈을 누가 빌려주는 거냐면요, MMF가 페드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즉 페드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페드 예금할 때는 MMF는 준비금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금 계좌가 없기 때문에 준비금 계좌가 있는 전문 딜러를 또 통해서 이런 영래포 거래를 하게 됩니다. 네, MMF는 페드에 직접적인 준비금 계좌가 없기 때문에 전문 딜러를 통해서 이런 이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페드가 돈을 받죠. 근데 물론 MMF 전문 딜러를 통해서 받겠죠. 그러면 전문 딜러는 준비금을 통해서 받으니까, 준비금은 페드한테는 뭐냐면은 부채예요. 즉 돈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부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페드는 이거를 부채를 줄어든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이 대차 대조표를 조작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자산에서도 10이 들었으면 뭔가가 자산이 어떤 항목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무슨 뭐 A라는 항목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도 되는데, 페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준비금이 줄고 그거를 그만큼 RRP를 그만큼 늘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MMF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돈을 페드에 예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갖고 있는 현금 또는 뭐 예금으로 은행에 예금으로 있겠죠. 그 예금이 줄어들고 그 예금 줄어드는 것만큼 RRP를 사는 거겠죠. 그래서 MMF의 대차 대조표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예금이 줄고 RRP가 늘어나고, 페드의 그거랑 뭐 거의 뭐 같이 되는데, 왜냐면은 비슷한데 다른 점은 MMF는 준비금 계좌가 없으니까 그럼 누굴 통해서 간다? 네, 전문 딜러를 통해서 갑니다. 전문 딜러의 그 은행에 예금 10이 줄어드니까 여기도 은행의 예금은 은행의 부채니까 예금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 예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또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급 준비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하나의 큰 그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까 했던 거랑 완전히 좀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생기죠. 먼저 페드를 보면요, 부채의 구성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채의 구성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차 대조표 전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MMF, 페드하고 RRP, 영래포를 거래한 그 기관은요, 페드는 부채 구성만 변화했다면은 MMF는 자산의 구성만 변화가 됩니다. 대차 대조표 전체 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불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걸 보면요, 보통 이제 흔히 레포 거래를 설명을 할 때 레포하고 영래포는 나한테 내 입장에서는 레포라면은 이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영래포인 거고, 반대로 또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레포는 나한테 있어서는 영래포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에 변화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쉬운데, 그리고 그게 또 페드하고 은행하고 레포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름을 레포냐 영래포냐 RRP냐 이렇게 명명하는 거, 그런 차이만 조금 헷갈릴 뿐 큰 그 어떤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데요. 이 리버스 리포일 때, 영래포일 때 거래는 보면은 아까는 다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여기서는 보면은 페드하고 MMF 기관하고 대차 대조표의 확대가 안 일어나고 구성만 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난 김에 스탠딩 피마까지 지난번에 상설 국제 레포라고 했죠. 요 스탠딩 피마에서는 보면은 그냥 레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저거죠. 저 중앙은행이죠. 그러니까 페드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하고 그 레포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보면요, 요 위에 요거죠. 이렇게 요 밑에 요거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은행의 거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지금 안 보셔도 되고 맨 위에 있는 것만 딱 보시면은 그냥 레포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알 수 있다시피 페드는 레포는 자산의 영역이다. 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거래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행이나 페드나 연준이나 대차 대조표가 같이 확대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페드 펀드 마켓이 운영이 될 때의 대차 대조표 변화, 그 다음에 레포 마켓, 영레포 마켓, 그 다음에 피마 요거까지 해서 그 대차 대조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가끔가다 그 어떤 레포트 보면은 요걸 좀 정확히 구분을 못하거나 약간 혼동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의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이런 거 쭉 간단하게나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그 대차 대조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 아마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댓글에 대한 그 AS 차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